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회계 원리 강의, 재고자산에 대한 부분을 강의를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제3강 개별법에 대한 강의입니다. 네, 재고자산 원가의 흐름과 배분에 대한 이 내용 여러분들하고 지난 시간에도 봤었고 그 전 시간에도 봤었죠. 자, 우리 지난 시간 제2강에서는 자, 1번 이 판매 수량과 재고 수량에 대한 내용, 이 포인트 1번에 대해서 우리가 제2강에서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부터 제3강부터는 여기 포인트 2번, 즉 재고자산의 단위당 매입원가, 즉 단가를 말합니다. 단가, 단위당 매입원가, 단위당 원가에 대한 내용을 이번 시간부터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으로 개별법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개별법. 네. 그다음에 개별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 개별법은 자, 매입한 상품에 개별적으로 얼마 주고 매입했다라는 가격표를 매입한 상품에 일일이 다 부착을 하는 방법이에요. 가격표를 부착한다. 자, 그러면 그 판매할 때 그 부착되어 있는 가격표를 보면 내가 이거를 얼마를 주고 매입을 한 것이구나, 매입한 상품이구나 하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죠. 자, 그렇게 되면 그 부착된 가격표를 보고 매출 원가를 바로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죠? 파악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에도 역시 가격표가 다 붙어 있기 때문에 가격표를 다 확인해 보면 기말 재고 금액도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각 매입한 상품의 가격표를 다 부착을 하고 그 가격표로 매출 원가와 기말 재고 금액을 파악하는 방법, 그것이 바로 개별법이다 이 말입니다. 개별 상품에 다 가격표를 붙여서 파악한다 라고 해서 우리가 개별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은 개별법은 너무 거래 횟수가 많거나 거래 횟수가 많고 그 저가의 거래 횟수가 많은 그런 상품에는 이러한 개별법을 적용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일일이 그 저가이면서 거래 횟수는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일일이 다 가격표를 붙이려고 하면 수익 많은 사람들이 필요할 것이고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별법은 비교적 거래 횟수가 적은 그리고 고가의 품목에 이러한 개별법을 적용하는 것이 용이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자, 우리 그 회계 기준, 한국재택 국제회계 기준하고 그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이 개별법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나 하는 것을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 회계 기준에서는 이 개별법을 서로 상호 교환되지 않는 재고자산, 그리고 특정 프로젝트별로 생산되는 재화나 용역, 여기에 원가는 개별법을 적용해서 원가를 파악한다, 단위당 원가를 파악한다라고 회계 기준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교환되지 않는 재고나 특정한 프로젝트별로 생산하는 재화 같은 경우에는 재고자산의 경우에는 개별법을 사용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참고로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개별법에 대한 예시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계속기록법과 그리고 실사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자, 먼저 개별법이면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계속기록법을 적용할 경우에 개별법에 대해서 한번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실사법을 적용할 경우에 개별법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자, 먼저 1월 1일 날 자, 기초재고가 한 개 있어요. 자, 기초재고는 한 개에 100원씩 주고 매입을 한 겁니다. 100원씩 주고 매입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3월 1일 날 2개의 상품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개당
200원씩 주고 매입을 했어요. 자, 그래서 두 개가 들어왔습니다. 자, 기초 재고하고 3월 1일 날 매입한 거하고 지금 색깔이 다르죠. 자, 이 색깔이 다른 것은 가격표를 붙였다라고 하는 것을 자, 이 색깔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개를 매입했는데 단위당 200원 주고 지금 매입을 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3월 두 개를 매입했으니까 분개를 해야 되겠죠. 자, 계속 기록법이에요. 계속 기록한다. 자, 상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400원 증가했다. 상품이 증가했다. 그리고 현금을 주고 매입을 했기 때문에 현금 400원. 이렇게 분개가 되고, 자, 이걸 전기하면, 자, 상품 계정을 보겠습니다. 3월 1일 날 상품이 증가했는데 현금을 주고 매입을 해서 증가했다. 400원만큼 증가했다. 라고 상품 계정 과목에 이렇게 전기를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6월 1일 날 두 개를 판매했어요. 두 개를 판매했는데 자, 단위당 400원씩 받고 판매했습니다. 단위당 400원씩 받고 자, 그런데 가격표를 보니 한 개는 기초 재고 100원짜리였고 한 개는 3월 1일 날 매입한 200원씩 주고 매입한 것이었다. 이렇게 두 개를 판 겁니다. 가격표를 보고 바로 파악을 한 겁니다. 자, 이걸 먼저 우리가 분개를 하면 먼저 계속기록법이니까 매출 수익에 대해서 먼저 분개를 합니다. 400원씩 받고 두 개 팔았으니까 매출 800원. 자, 현금 800원 받았다. 이렇게 차변, 대변 분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계속기록법이니까 매출 원가에 대한 분개를 또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아까 가격표를 보고 우리가 매출 원가를 바로 파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 개는 100원짜리, 한 개는 200원짜리였어요. 그래서 상품 300원어치가 출고가 돼서 나갔습니다. 그죠? 그래서 매출 원가는 300원으로 기록을 합니다. 가격표를 보고 바로 파악을 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상품 계정 과목을 기준으로 전기를 한번 해보면 자, 상품 계정 대변에 6월 1일 날 자, 상대편 계정 과목은 매출 원가죠. 300원만큼이 판매돼서 출고가 돼서 나갔다. 감소했다. 라고 상품 계정에 이렇게 전기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8월 1일 날 두 개를 또 매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300원 주고 매입을 했어요. 자, 지금 기초 재고는 100원이었는데 3월 1일 날 매입할 때는 200원짜리가 됐고 그 다음에 또 300원짜리가 됐어요. 가격이 계속 지금 상승하고 있죠.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는 거. 자, 8월 1일 날 두 개를 매입했는데 300원씩 줬다. 자, 색깔이 또 다르죠. 다른 가격표가 지금 붙어 있는 겁니다. 자, 8월 1일 날 매입을 했을 때 분개를 하면 자, 300원 주고 두 개를 매입했으니까 상품 600원 증가하고 그다음에 현금 600원. 자, 이렇게 분개가 됐습니다. 자, 전기하면 자, 상품 자, 차변에 8월 1일 자, 현금을 주고 매입을 했다. 600원만큼. 이렇게 전기가 될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8월 1일 날 전기를 했다. 그다음에 9월 1일 날 또 한 개를 판매했습니다. 9월 1일 날 또 한 개를 판매했는데 또 단위당 400원 주고 판매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가격표 얼마짜리를 판매한 거냐? 300원에 매입했던 거 300원 주고 매입한 것을 판 겁니다. 팔 때 가격표를 보니 300원짜리라고 붙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이제 12월 30일, 9월 1일 날 판매를 하고 12월 31일까지는 다른 거래는 일단 없다고 가정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9월 1일 날 뭐라고 매입되나? 한 개를 판매했으니까 매출 400원이라고 대변에 분개되고 현금 400원, 현금 받았죠. 그 다음에 계속기록법이니까 자, 매출 원가에 대한 분개도 해야 됩니다. 자, 가격표 붙은 거 보니까 300원짜리였죠. 상품 300원짜리가 출고돼서 나갔다. 매출 원가는 그래서 300원이다. 라고 매출과 매출 원가에 대한 분개를 같이 해줘야 됩니다. 계속기록법에서 자, 이것을 다시 전기하면 9월 1일 날 자, 매출 원가
하면서 상품 300원어치가 출고돼서 나갔다라고 전기가 되겠다 이겁니다. 자, 9월 1일 이후에 다른 거래는 없죠. 자, 이 거래 이제 이렇게 기록된 것만 상품 계정을 보면 자, 기초 재고 100원이었고 단기에 매입한 상품이 400원, 600원, 1000원이었죠. 그래서 지금 상품 계정 과목의 차변은 1100원 있습니다. 그죠? 판매 가능한 상품이 1100원이었고 매출 원가는 300원, 300원 해서 600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장부상으로 얼마의 재고가 남아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500원의 재고가 남아있다 하는 것을 바로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계속기록법에서.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손익계산서를 먼저 보겠습니다. 매출은 자, 한 개당 400원씩 받고 팔았습니다. 판매를 했는데 자, 3개를 판매했고 그렇다면 손익계산서에 매출은 1200원으로 기록이 되겠죠. 자, 매출원가는 자, 가격표로 우리가 매출원가를 바로 파악을 했죠. 계속기록법에서. 처음에 100원짜리와 200원짜리 가격표가 붙어 있는 거 각각 한 개씩 2개를 팔았고 그 다음에 판매할 때는 300원의 가격표가 붙어 있는 거 우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원가는 총 얼마가 됐습니까? 600원이죠. 자, 600원의 매출원가입니다. 자, 매출 총이익은 그렇죠.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니까 매출 총이익은 600원의 매출 총이익이 돼요. 자, 그다음에 재무상태표에 상품 재고로 남아 있는 것은 자, 지금 가격표를 보면 우리가 바로 파악을 할 수가 있죠. 그죠? 200원과 300원짜리가 하나씩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500원의 기말 재고가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우리가 이제 판매 가능한 재고가 총 얼마 있었냐면 1,100원 있었습니다. 그죠? 1,100원 있었는데 그 중에 판매분은 매출원가로 600원만큼이 매출원가로 비용 처리가 됐고요. 자, 판매되지 않은 미판매분은 500원으로 상품이라는 자산으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1,100원이 매출원가로 600원, 상품으로 500원 이렇게 원가가 배분이 되죠. 자,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개별법인데 자, 실사법일 경우에 개별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 예시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자, 1월 1일 날 기초 한 개가 있었고 단위당 100원짜리였다. 그리고 3월 1일 날 2개를 매입했다. 단위당 200원 주고 매입을 했다. 그래서 자, 가격표가 200원짜리라는 가격표가 붙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3월 1일 날 분개를 하면 자, 실사법입니다. 실사법. 그리고 우리는 매입을 할 때 매입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겠다. 자, 매입 400원. 그리고 현금 400원. 이렇게 이제 분개가 될 겁니다. 그죠? 상품이라는 계정 과목을 가보면 상품이라는 계정 과목에는 재고 실사를 통해서 파악한 재고만 기록이 됩니다. 그죠? 지금 현재는 전기 2월 된 기초 재고 100원만 상품 계정 과목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고 자, 단기에 매입한 것은 별도로 매입이라는 계정 과목에서 기록을 하죠. 자, 3월 1일 날 현금을 주고 매입을 했다. 400원어치를 하고 매입 계정 과목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자, 실사법. 그 다음에 자, 6월 1일 날 2개를 판매했습니다. 2개를 판매했어요. 2개를 판매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실사법일 때는 판매할 때 판매 수량과 매출 원가를 계속 기록하지 않고 뭐만 기록합니까? 매출에 대한 수익만 기록합니다. 매출 원가를 기록하지 않는다. 자, 2개를 판매했는데 한 개당 400원씩 받고 팔았기 때문에 매출 수익 800원, 현금 800원. 자, 수익과 관련된 분개만 한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8월 1일 날 2개를 또 매입했습니다. 300원 주고 매입을 했어요. 8월 1일 날 매입을 했고 자, 이 매입에 대한 분개를 해보면 자, 매입 계정 과목 300원 주고 2개를 매입했으니까 매입 600원이라고 차변에 기록하고 대변에는 현금을 주고 매입했으니까 현금 600원이라고 분개를 하게 됩니다. 자, 상품 계정 과목
지금 현재는 기록할 거 없죠. 그 다음에 매입 계정 과목. 자, 8월 1일 날 현금을 주고 매입을 했다. 그 다음에 얼마만큼을 600원만큼을 매입을 했다라고 기록이 됩니다. 그죠? 자, 기초 재고는 상품 계정 과목에 있고 단기에 매입한 것은 매입 계정 과목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월 1일 날 한 개를 또 판매했습니다. 단위당 400원 받고 판매를 했어요. 판매를 했다. 그러면 자, 이건 실사법이기 때문에 매출 수익에 대한 분개만 한다. 자, 매출 400원 대변에 현금 받고 판매했다. 차변에 현금 400원 이렇게 분개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다른 거래는 지금 없습니다. 없고 12월 말에 가서 기말 재고에 대한 실사를 해보니 상품이 2개 남아 있더라 이겁니다. 상품이 2개 남아 있더라. 그래서 상품이 2개 남아 있는데 가격표를 보니 요거는 얼마짜리 가격표가 붙어 있습니까? 200원짜리 가격표가 붙어 있고 요거는 300원이라고 가격표가 지금 붙어 있는 거예요. 재고로 남아 있는 거 가격표를 보니까. 그러면 총 기말 재고는 얼마 남아 있는 겁니까? 500원 남아 있는 거죠. 500원 남아 있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보겠습니다. 자, 상품 지금 현재 자, 기초 재고 100원이 있는 상태죠. 자, 우리가 실사법에서 항상 기말 수정 분개할 때 1번 분개는 뭡니까? 일단 기초 재고는 팔려 나갔겠지. 일단 제거하자 이 말입니다. 상품 계정에서 제거하자. 그러면 제거한다는 것은 대변에 간다는 거예요. 자, 대변에 100원. 상대편 계정 과목은 뭐? 자, 매입이다. 그죠? 매입이다. 그럼 매입 계정 과목. 지금 현재 매입 계정 과목에는 3월 1일과 8월 1일 이렇게 단기에 매입한 거 1,000원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12월 말에 상품 계정으로 상품에서부터 기초 재고가 왔습니다. 100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죠? 상품 계정 대변, 매입 계정 차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1번 분개입니다. 1번 분개. 자, 분개를 해보면 상품 100원이죠. 그죠? 그 다음에 차변에 매입 차변 이렇게 기록한다. 자, 이 1번 분개는 기초 재고를 상품 계정 과목에서 제거하는 분개예요. 자, 이렇게 1번 분개를 함으로써 자, 상품에서는 기초 재고가 제거가 됐고 매입 계정 과목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 기초 재고 100원 그리고 단기 매입 합해서 1,000원. 그래서 총 차변의 금액이 총 얼마가 됐습니까? 1,100원이 됐죠. 차변의 금액이 총 1,100원이 됐습니까? 이 1,100원은 뭘 의미합니까? 단기에 판매 가능한 재고의 금액이죠. 그렇죠? 기초 재고 더하기 단기 매입액 판매 가능한 재고 금액이 1,100원이다. 자, 이걸 이제 1번의 분개를 통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의 분개는 뭡니까? 2번의 분개는 기초 재고를 일단 제거했으니 이제 뭐를 기록을 해야 됩니까? 기말에 실사를 했죠. 재고 실사를. 그래서 재고 실사를 해서 재고 금액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거를 이제 기록을 해야지. 그죠? 근데 그 금액이 아까 얼마였나? 가격표를 보고 파악을 했죠. 500원으로 파악을 한 겁니다. 그죠? 이거를 차변에 기록한다. 상품 계정 차변에. 상대편 계정 과목은 매입이다. 그러면 이제 매입 계정의 대변에 와야 되겠죠? 대변에. 자, 똑같이 금액, 기말 재고 금액은 500원. 자, 기말 상품이 500원 남아있더라라고 매입 계정 과목의 대변에 기록을 합니다. 자, 이것을 2번 우리가 분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분개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상품 차변이죠. 그죠? 그리고 매입 대변이죠. 자, 매입 500원 이렇게 분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원래 순서대로 하면 이 분개를 하고 그다음에 전기를 하는 거죠. 자, 분개를 하고 전기를 하는데 자, 처음에 공부를 할 때는 이 전기가 된 총계정 원장을 먼저 보고 분개를 하는 것이 훨씬 이해가 빨라요. 그래서 지금 역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이것이 조금 더 이제 능숙해지면 이제 이런 거 따로따로 그려가면서 할 필요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3번 분기가 나오게 되죠. 3번 분기는 자, 매입 계정 과목을 보면 차변이 이제 판매 가능 상품 1,100원이죠. 대변에는 기말 재고로 남아있는 거, 실사를 통해서 남아있는 거 파악했죠. 500원. 그러면 차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차이 금액은 자 600원이죠. 차이 금액이 600원인데 대차가 차이 나는 금액이 600원인데 이 600원이 뭐가 됩니까? 그렇죠. 기말 재고를 파악했으니 그럼 나머지는 뭐다? 아, 판매가 됐구나 라고 내가 추정을 할 수 있죠. 자, 그게 바로 매출 원가가 되는 겁니다. 매출 원가가. 그래서 3번의 분계는 이렇게 됩니다. 자, 매입 계정 대변이죠. 600원, 매입 600원. 차변은 뭐가 됩니까? 그렇죠. 매출 원가죠. 매출 원가. 매출 원가 600원. 그래서 1번, 2번, 3번의 분계가 이렇게 차례대로 나오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상품은 이제 차기 이월해야 되겠죠. 500원, 기말 재고 500원만큼은 차기로 이월시켜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팔아야 됩니다. 차기에. 자, 이 1번, 2번, 3번의 분계를 이제 체계적으로 1, 2, 3 하고 이제 생각을 하면 좋은데 이게 이제 좀 능숙해지면 바로 이거를 1번, 2번, 3번 생각할 필요 없이 바로 분계를 할 수도 있겠다. 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우리 지난 시간에도 봤죠? 대변은 기초 재고와 단기 매입, 차변은 매출 원가와 기말 재고 이렇게 같아야 된다. 당연히 이렇게 놓고 분계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변에는 이제 뭐가 옵니까? 기초 재고 얼마 있어요? 상품 100원이 있고 단기에 매입 얼마 있습니까? 900원만큼 매입을 했죠. 1,000원만큼 매입을 했죠. 1,000원만큼 매입을 했기 때문에 자, 매입 1,000원 이렇게 오게 되고 그래서 대변의 합계가 얼마 됩니까? 1,100원이 되잖아요. 그죠? 1,100원. 이게 이제 판매 가능한 상품의 금액이 되는 거죠. 자, 차변에는 이제 뭐가 옵니까? 자, 기말에 실사를 했더니 기말에 500원만큼의 상품이 기말에 남아있더라 이거예요. 그럼 이 차이 나는 금액은 뭐가 됩니까? 그래서 매출 원가가 되는 거죠. 매출 원가 600원. 이렇게. 자, 차변에는 매출 원가와 자, 기말 재고로 구성이 된다. 이 대차는 같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바로 우리가 분계를 할 수도 있겠다. 자, 그럼 이제 그렇게 실사법을 통해서 우리가 매출 원가와 그리고 기말 재고를 다 파악을 했습니다. 재무 상태표를 먼저 보겠습니다. 실사법은 기말에 창고에 가서 재고 금액을 먼저 파악을 하기 때문에 자, 재무 상태표의 상품 금액을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보면 가서 보니 재고로 남아 있는 거에 가격표를 보니까 하나는 200원짜리고 하나는 300원짜리더라 라고 기말 재고를 먼저 파악을 합니다. 그죠? 실사법에서는 500원이라고 먼저 파악을 해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에 이제 매출은 400원짜리를 3개 팔았으니까 1200원 그대로입니다. 자, 매출원가는 자, 가격표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자, 100원 그리고 1000원. 자, 기초 재고는 100원 있었고 단기에 매입한 게 1000원이었는데 그렇죠. 기말 재고로 남아있는 게 얼마더라? 500원 남아있더라. 그래서 매출원가는 우리가 얼마로 파악을 할 수 있겠다? 600원으로 파악을 할 수 있겠다. 자, 이런 흐름으로 가는 게 실사법의 흐름이죠. 자, 그래서 매출원가는 600원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 매출 총이익을 600원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죠. 손익계산서에서. 자, 판매 가능 재고가 아까 계속 봤지만 판매 가능 재고가 1,100원이었어요. 그 1,100원 중에 판매분만큼은 600원, 즉 매출 원가로 비용으로 처리가 되고 판매되지 않고 창고에 남아있는 것은 상품으로 그대로 남아있죠. 500원만큼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개별법의 특징과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개별법은 거래 횟수가 적고 그리고 고가의 품목에 적합하다 하는 것은 앞에서도 설명을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수익과 비용을 완전히 대응시킬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아까 이제 400원에 팔 때 그때 이 물건을 내가 얼마 주고 매입했지 하는 것은 가격표를 보고 바로 파악할 수가 있죠. 자, 300원에 매입했던 것을 400원에 판다라고 하면 400원의 수익과 300원의 원가를 바로 완전히 대응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개별법이라고 하는 것은 수익과 비용을 완전히 대응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하는 것이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 이 부분은 이제 개별법의 큰 장점이죠. 그런데 세 번째는 개별법의 하나의 문제점, 단점이에요. 자, 개별법은 의도적으로 이익 조작을 가능하게 합니다. 개별법은 의도적인 이익 조작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다. 자, 이거 큰 단점인데 이건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이 경우입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 회사에 지금 기말이 다 돼 가는데 우리 회사의 이익이 별로 크지 않아. 그러면 우리 회사의 이익을 좀 더 크게 하고 싶어요.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 회사의 이익을 되도록이면 크게 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격표를 보고 되도록이면 싸게 샀던 것을 먼저 자꾸 내가 팔려고 하겠죠. 가격표가 100원짜리가 붙어 있는 게 있고 200원짜리가 붙어 있는 게 있어요. 판매가는 400원이에요. 나는 계속해서 이익을 더 크게 내고 싶어. 그러면 당연히 싸게 산 100원짜리를 계속해서 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300원만큼의 이익을 남기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의도적으로 내가 이익을 계속 크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자, 우리 회사가 너무 지금 이익이 많이 나오고 있네? 이렇게 가면 우리 회사 세금 부담도 커지고 주주들이 배당을 달라고 우리 회사에 압력을 넣을 텐데 라고 염려가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되도록이면 이익을 줄이려고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고가의 가격표가 붙어 있는 거 그걸 계속해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의도적으로 내가 이익을 축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죠? 왜? 가격표가 다 붙어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싸게 산 거 팔고 또 필요할 때는 또 비싸게 산 걸 또 팔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의도적으로 내가 이익을 줄였다가 늘렸다가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자, 그래서 그것이 개별법의 큰 단점이 된다 이 말입니다. 네, 그 다음에 자, 개별법은 자, 우리가 앞에서 계속기록법, 실사법에 의해서 다 봤죠. 그래서 이 개별법은 수량 결정 방법으로 개별법 그리고 실사법 모두 다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똑같이 나온다 하는 거 개별법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상 오늘은 개별법에 대해서 먼저 살펴봤습니다.